이 영상에서는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료형 변환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나 아니면은 값의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자료형은 종종 그냥 형 변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형 변환이 있습니다. 먼저 암시적 변환과 그 다음에 명시적 변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시적 변환은 말 그대로 묵시적형 변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코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동형 변환이죠. 언어 자체에서 언어가 자동으로 형 변환을 수행해주는 경우를 암시적 변환 또는 묵시적 변환 아니면 자동형 변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보통 연산식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타입을 맞춰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작은 크기 자료형에서 큰 크기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경우 암시적 형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int 타입으로 42라는 값을 갖는 int 밸류가 있고요. 이 변수의 값을 더블 타입에 넣었을 때 두 개는 타입이 다르잖아요. 자료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자동형 변환, 즉 암시적 형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통 암시적 형 변환은 작은 자료형 데이터를 이걸 어디다 넣을 때, 큰 자료형에 넣을 때, 여기서 크다 작다는 데이터 타입의 절대적인 크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인트 타입은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은 8바이트여서 더블 타입이 크기는 크지만은 롱 타입과 플로트 타입을 비교하면은 롱 타입은 8바이트고 플로트는 4바이트거든요. 단순히 크기만 비교하면은 플로트 타입이 더 작지만은 형 변환에서는 플로트 타입을 롱 타입보다 더 큰 자료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보다 부동소 수점, 즉 실수를 더 큰 자료형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다, 이 크다는 단순히 자료형의 바이트 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시적 형변환 있죠. 명시적 형변환은 타입캐스팅이라고 많이 부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형변환 하면은 명시적 형변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변수나 값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변환하는 거죠. 직접 이 타입으로 변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하는 거죠. 변환하려면 내가 어떤 유형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필요한 형식으로 지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 필요해죠. 어떤 자료형으로 변환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래 코드를 보면요. 더블 타입의 숫자가 있고 이 더블 타입의 숫자를 인트형에 넣으려고 하면은 더블 타입은 더 큰 타입이거든요. 인트보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아니에요. 나는 더블 타입이지만 인트 타입으로 형 변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직접 타입을 명시해서 형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타입을 넣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형 변환 연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그거죠. 가로하고 타입 형 변환 연산자.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바이트 타입으로 A, 그 다음에 이 바이트 타입 A를 B에 넣는 것은 바이트보다 인트가 더 크죠. 인트 타입 B가. 그러니까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B를 C에 넣는다고 해요. 근데 C는 바이트 타입이죠. 근데 B는 이미 인트 타입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B 타입이 인트죠. 인트가 바이트보다 크니까 그냥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로 열고 바이트에서 바이트 타입으로 형 변환이 되도록 강조해야 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캐스팅 이그젬플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 만들고요. 바이트 A는 10. 그 다음에 int 타입으로 B를 선언하고 A를 넣는 것은 잘 되죠. 이게 자동형 변환. 이거를 다른 말로 프로모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이트 타입 C에다가 A를 넣는 거는 상관없죠. A는 C하고 같은 타입이니까. 근데 B를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cannot convert from int to byte 이렇게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해주거나, 아니면요 형 변환하지 않을 거라면은 바이트로 형 변환해야죠. 형 변환할 거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도 돼요? 애초에 C를 int 타입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형 변환 예를 설명하는 거니까 C를 바이트로 선언하고 B를 바이트 타입으로 형 변환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 B, C 다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자, A와 B와 C를 다 넣어서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형 변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 큰 자료형, 작은 자료형 있잖아요. 그 얘기했죠. 그러면은 형 변환하는 규칙이 있다는 건 알아둬야겠죠. 형 변환 규칙. 형 변환 규칙은 그림에도 보다시피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렇게 정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실수 타입이 있고 차형 문자 타입이 있죠. 자동형 변환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순으로 어떻게 돼요? 예, 자동형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롱은 8바이트고 플로트는 4바이트예요. 근데 플로트가 더 큰 자료형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롱형을 플로트에 넣을 때는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지만은 플로트를 롱형에 넣을 경우에는 강제형 변환 해줘야 되는 거죠. 롱형으로 형 변환 해주세요 라고. 그 다음에 숏과 차는 둘 다 2바이트예요 2바이트인데 차는 이게 음수가 없습니다. 0부터 65,535까지 값을 갖고, 숏은 음수가 있죠.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이트와 차 사이에서도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이트는 음수가 있잖아요. 차형은 음수가 없고. 보통 그 음수가 없는 데이터 타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unsigned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unsigned란 말을 잘 안 써요. 부호가 없는 이란 말은. 어쨌든 차형은 0부터 65,535까지 양수만 가지기 때문에 숏형과 차형, 바이트와 차형 사이에는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차형을 인트에 넣는 것은요,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숏을 롱형에 넣는 거, 뭐 숏을 플로트에 넣는 거 다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형 변환 규칙을 보면은 숫자끼리 형 변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논리 타입은 형 변환 안 된다는 거죠. 실수를 정수보다 큰 자료형으로 간주하고요. 아까 롱형이 8바이트고 플로트가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플로트가 롱형보다 더 크다고 간주한다는 거죠. 문자 자료형은 인트 자료형으로 자동 형 변환이 가능해요. 인트로. 물론 당연히 롱형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이 숏형과 차형, 그 다음에 바이트와 차형 사이에는 자동 형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차와 숏은 같은 2바이트지만 서로 자동 형 변환이 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형 변환 규칙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형 변환 규칙 예고요. 차형으로 두 개가 선언돼 있고, 그 다음에 인트형, 더블형, 그 다음에 숏형 두 개 선언돼 있는데,
이 형변환을 하다 보면은 자동 형변환이 있고 그다음에 강제 형변환이 있잖아요. 강제 형변환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 형변환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숫자끼리 자동 형변환이 안 되고 그리고 큰 자료형을 작은 자료형에 넣어야 될 때는 강제 형변환을 해야겠죠. 그 예입니다. 음, 여기서 보면은 일단 A를 출력해보죠. A를 출력하는데 A를 그냥 출력하면은 문자 A가 출력이 되죠. 근데 요걸 int형으로 형변환해서 출력하면은 A라는 코드 값이 출력이 됩니다. A는 65라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갖거든요. 그 다음에 B는 가죠. 아니 A2는 가죠. 얘는 가. 얘를 숫자로 출력하면요. 가는 44,032번 코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1은 차형이잖아요. A3 인트형에 넣는 걸 정상적으로 살테요. 근데 정수로 바뀌니까 출력하면은 코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는 보면은 A1 값 A라는 것을 A4에 넣는데 사실 차하고 숏형 사이에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형변환을 하려면은 강제 형변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1을 형변환하면은 A1의 A 값이 그래 출력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A2죠. A2는 가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라는 값이 차형에는 숫자 값 44,032 값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숏형은 이 44,032라는 값을 표현 못 하잖아요. 표현 못 하니까 차형을 숏형에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숏형이 2바이트잖아요. 2바이트인데 이 44,032라는 값 이진수로 하면 맨 첫 번째 비트가 얘가 1이에요. 1이거든요. 이 첫 번째 비트가 1이면은 얘는 음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수 어떤 값이 될지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기로 하면 할 수 있는데 44,031 이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요 값을 그대로 숏형으로 바꾸면 맨 앞에가 1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리고 임의의 어떤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임의라는 것은 뭐 랜덤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44,032라는 값이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값이 맨 상위 비트가 1이 돼버리니까 이걸 다시 보수라는 걸 취해서 출력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랜덤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생각지 않은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5 출력하면은 이렇게 2504의 음수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시 A5를 차형으로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가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D1은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을 차형으로 바꿔요. 형변환 하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와 버리죠. 8. 음, 이게 좀 이것도 D1의 그 부동소수점이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형변환을 하다 보면은 강제 형변환 했을 때 원래 값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더블 타입으로 뭐 A는 3.5 이렇게 해놨어요. 더블 타입으로 A는 3.5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B에 A를 인트로 형변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은 B는 더블 타입이 3.5에서 정수 부분 3만 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형변환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먼저 한번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정수와 실수의 형 변환할 때 주의사항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자 자료열 형변화하는 규칙인데 차형으로 A1에 A를, 차형으로 A2에 한글 가를,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A3를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A1 값을 저장하죠. system.out.println으로 저장을 하는데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는데 A3을 출력해 볼까요? A3 먼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65라는) 값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거 그 중간에 A라는 값을 출력하는데 A1 값을 출력하는데 A1은 그냥 출력할 경우하고, 참고로 문자열에서 플러스는 문자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A 값 출력하고 공백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A1 값이죠. A1 값을 인트로 형변환해서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2도 공백과 함께 인트형으로 형변환해서 출력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A1과 A2 값이 실제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A1은 65, A2는 44,032죠. 이 상태에서 쇼청으로 A4를 선언하고, 아이고 맨 앞에 소문 쳐야 되는데요. 쇼청으로 A4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쇼청으로 A2를 형변환해요. 그리고 A4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출력을 할 때 변수를 따로 할당하지 않고 직접 println 안에서 형변환한 걸 바로 출력해도 됩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하고 뭐 실행시켜 보죠. A1과 A2를 각각 숏형으로 형변환하면은 A1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A2는 숏형으로 형변환했을 때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아까 A2로 형변환한 것이 A5였잖아요. 교환에서는, PPT에서는 저 값이 마이너스 21,504가 출력이 되는데, 이 값을 다시 원래대로 차형으로 형변환해서 출력하면은, 그러니까 숏 A5로 A2를 형변환해서 저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형변환하는 거죠. 무슨 타입으로? 차 타입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원래 있던 A2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가라고. 자, 이번에는 이거 보겠습니다. 더블 D1을 56.789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system.out.println에 출력을 할 때 D1을 차형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렇더니 8이 나오죠. 이게 56.789하고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소수점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IEEE 754-9번 규약에 따라 저장이 되는데, 그렇게 저장한 그 비트가 8비트인데 8비트에서 2비트만 빼가지고 차량에 저장하니까 그 2비트가 우연하게 그 8이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되는 거죠. 이 8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8이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값이 이제 얼마냐면요, 56이에요. 56. 부동 소수점을 정수로 바꿨을 때 소수점 이하는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56만 D1에 저장이 되잖아요. D1은 뭐가 돼요? 56이라는 코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56이라는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가 8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D1의 실행 결과는 8이 된다는 거죠. 8이라는 숫자 값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형변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수와 실수의 형변환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이거는 정수를 플로트 타입이 넣었어요. 정수가 4바이트고 플로트 4바이트지만은 부동소수점이 정수보다 더 큰 자료형으로 간주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정수의 숫자 값이 얼마의 크기냐에 따라 좀 다르죠. 정수가 길어버리면은 이 플로트 타입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표현하는 게 보통 6자리 전후반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보다 긴 자릿수는 저장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긴 자릿수는 어떻게 돼요? 오차로 남게 되는 거죠. 정확한 값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억 2,340 아니 12억 3,456만 7,890 값을 저장하잖아요. A에다. 그리고 프로타입에 옮겨서 저장하면은 1.234567994 곱하기 10의 구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대로 더블 타입을 인트 타입에 넣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올림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정수 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세 번째는 상위 비트가 잘린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그림을 좀 첨부해서 다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인트형으로 1522를 그대로 표현하면은 아래쪽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죠. 1522가 101, 1111, 0010 요 정도 되죠. 근데 정수는 4바이트니까 앞에 전부 다 0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돼 4바이트가 돼 있는데, 이거를 바이트 타입으로 형변환하면은 정수 4바이트 중에서 한 개의 바이트, 그것도 오른쪽 가장 마지막 바이트, 이거를 이제 최하위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하위 바이트 한 바이트만 어디에 저장하냐면 바이트형 변수에 저장해 버립니다. 근데 그 숫자는 부호와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컴퓨터에. 바이트 타입의 첫 번째 비트가 1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한다고 했죠. 맨 첫 번째 비트가 1이면은 음수, 0이면은 양수인데 이게 1이에요. 1이면 얘가 뭐예요? 얼마란 뜻이죠? 음수란 뜻이죠. 음수인데, 음수 경우에는 표현할 때 다시 보수라는 걸 취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보수는 이진수라면은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보수로 취하면은 0000 11 10이 되는 거죠. 계산을 저는 이제 바로바로 되는데 여러분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2의 보수를 취한 거거든요. 2의 보수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먼저 1의 보수를 계산해요. 1의 보수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1의 보수로 취하면은
00001101이거든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얘가 2의 보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 1이 0이 되고 자리 올리면서 1이 생겨서 결과는 여기 000 1110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얼마냐면은 이 숫자가 14예요. 14인데 아까 음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큰 자료형의 데이터를 작은 자료형에 넣었을 때 같은 정수라고 하더라도 값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수를 다운캐스팅 할 때 주의사항이라는 거죠. 이 형변환 할 때, 그러니까 캐스팅 할 때는 그 형변환 하려고 하는 자료형 범주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판단하고 형변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코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를 뭐 12를 넣고 플로트 B에 A를 넣어서 그 다음에 출력해 보는 거죠. 얼마를 출력해요? B를 출력해 봐요. 요 경우는 봐봐요. 실행을 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10이라는 값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좀 더 긴 값이 저장되도록 한다는 거죠. 사실 큰 값이 아니고 자릿수가 긴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오차가. 그렇죠? 이걸 주의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3.6이라는 값이 더블 타입이 들어있어요. 인트 타입의 변수에 강제 형변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D를 출력해 보면은 D가 어떻게 돼요? 정수 부분만 남죠.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을 정수에 형변환하면은 정수로 형변환하면 소수점 이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2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에 1521을 넣고 바이트 타입 변수에 바이트 타입으로 2를 형변환 하잖아요. 그러고 출력하면은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저처럼 이진수와 십진수의 변환이 좀 빠르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정수를 컴퓨터로 저장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쉽게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14라는 값이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저장할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22만 넣으면 20이 잘 나오죠. 바이트 범주를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형변환 되는 값에 형변환된 타입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겁니다. 다음은 연산 결과와 형변환 이 얘기는 앞에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이트 타입의 변수 두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더했어요. 더하고 바이트 타입에 넣으려고 하면은 바로는 안 되죠. 에러 난다는 거죠. 위에 쪽에 보면 사라인 주석 처리해 놓은 거 에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수 이하의 연산의 결과는 정수형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연산이라는 것은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등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값을 더한 다음에 바이트 타입에 넣는 거 가능하죠. 이건 더했는데 이 자체는 누가 봐도 바이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가능하지만은 A 플러스 B는 이 라인만 보면 A하고 B가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행변환 해줘야 된다는 거고 100 플러스 200은 당연히 바이트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예제 또 해볼까요? 클래스 이름은 오퍼레이션 캐스팅 example이라고 했고요. 바이트 타입으로 A는 10, B는 20. 이게 바이트 타입으로 C에 A 플러스 B 하면 이게 에러 난다고 했죠. 에러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형변환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형변환을 이렇게 앞에다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A만 바이트로 바꾸는 거고 B는 그대로 있죠. 그 연산의 결과를 형변환해야 되니까 연산식 자체를 소괄호로 묶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C 출력해 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요 이거죠. 바이트 타입의 D 선언하고 여기다가 10 플러스 20은 연산을 하긴 하지만 이건 리터래요. 값이에요. 값 자체는 누가 봐도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10 더하기 200 이렇게 하면 300이잖아요. 300은 바이트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8까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값 범위를 넘어서는 건 안 되는 거고. 값 범위를 넘어선다면 뭐 그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선언이 돼야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D 값도 출력을 해볼까요? D 값도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O 슬래시 정수와 정수 연산이죠. 아까 제가 정수와 정수 연산은 정수형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출력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 나누기 2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5잖아요. 근데 정수와 정수 연산은 정수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그냥 2만 나와 버립니다.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5 나누기 2를 소수점 이하까지 받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숫자 아무거나 이렇게 점 찍어주든가 뭐 점 0 하든가 해서 더블 타입으로 아니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하나가 더블 타입이니까 연산의 결과는 두 피연산자의 타입 중 큰 타입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 정수형, 그 다음에 2.0 실수형 중에 더블 타입이죠. 그러면은 이 두 연산의 결과는 실수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반올림, 올림, 내림, 그 다음에 인트로 형변하는 걸 구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블 타입으로 A, B, C, D를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음수, 양수를 각각 넣습니다. 이 반올림은 메스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라운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요. 라운드. 그 다음에 올림은 seal, 그 다음에 내림은 floor 이거죠. 그리고 형변화는 형변화 연산자 이용해서 변수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D는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될 텐데 십진 정수로 출력해라 하는 거고요. F는 부동 소수점으로 출력해라.
수를 출력해라. 그리고 점 0은 뭐냐면요, 소수점 자릿수를 저기 연계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매스점 라운드의 리턴 값은 이거는 정수거든요. 정수인데 CL이나 플로우의 리턴 값은 더블 타입이에요. 그래서 %D로 출력하지 않고 %F로 출력한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다 같진 않죠. 마이너스 3.6을 반올림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4를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4를 반올림하면 3, 3.6을 반올림하면 4. 올림과 내림, 올림은 X축 상에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내림은 X축 상에서 다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형변화는 그냥 정수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반올림, 올림, 내림, 그 다음에 형변화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니까 주의하셔라 이거예요. 이 코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toIntExample이라고 했고요. 더블 타입으로 A는 마이너스 3.6, B는 마이너스 3.4, C는 3.4, D는 3.6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 ln이 아니고 저는 프린트 f로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매스점 라운드 결과는 정수거든요. 그래서 %D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해야 될 값은 매스점 라운드 A, 매스점 라운드 B. 줄바꿈을 좀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앞에 오타난 게 하나 있어요. 더블. 네. 다시 매스점 라운드 C, 매스점 라운드 D. 요 내용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쓰는데 두 번째는 .0f 이렇게 돼 있는데 소수점이야 자릿수로 연계로 하고요. 부동 소수점으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 대신에 seal, 이거 올림이죠. 이렇게까지만 하고 먼저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지금 줄바꿈 기호를 하나 넣어야겠습니다. n 뒤에 역/n 해서 줄바꿈 기호를 넣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위에는 반올림, 아래는 올림. 내림은 올림 코드를 똑같이 복사해서 CL 대신에 라운드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라운드가 아니고요, 플로어. 마지막으로 형변환하는 거를 출력하는데 이것도 첫 번째 거 복사해서 계속 이어서 쓰죠. 아이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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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항변환을 하는 거죠. 실행시켜 봤습니다. 잘 되죠? 그 다음에 문자열과 더하기 연산자. 문자열은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자가 다른 자료형과 플러스 연산이 되면은 모든 자료형이 다 문자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소괄호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있겠죠. 화면에 보면은 S1은 헬로, S2는 월드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A3, A1이 3, A2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1과 S2를 넣으면은 문자열이 이어지죠. 그대로. S1과 S2, S1과 A1, A2를 이으면은 S1 헬로에다가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 값이 문자로 박혀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라는 숫자가 문자로 박혀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A1과 A2로 먼저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 더하기 5가 돼서 얘는 8이죠. 8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과 연산이 돼서 이어져서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숫자가 먼저 연산이 되길 원한다면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로로 묶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가로가 먼저 연산이 돼서 8이 되고 그 다음에 헬로라 문자열이 8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예제도 해보겠습니다. S1과 S2를 더하면은 헬로우하고 월드가 이어져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S1과 이번에는 숫자죠. 숫자를 가지고 있는 A1과 출력하면은 얘는 헬로우 다음에 3이 붙고 그 다음에 다시 A2를 이으면은 이렇게 8이 또 붙고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A1 플러스 A2 하면 얘는 8이 되잖아요. 플러스 S1 하면은 죄송합니다. 아까 3 더하기 8이니까 11이죠. 제가 A2를 8이라고 했는데 이거 5라고 다시 바꿨죠. 바꾸고 실행하면은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1과 A2가 문자열 뒤에 연산이 되는데 먼저 그 숫자가 연산이 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1 플러스 A2를 가로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헬로우하고 3호가 아니고 헬로우하고 8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 변화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과제가 예상되는 출력 결과를 보고 코드를 바로 잡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출력 결과는 뭐 30, 21, 47, 48, 36, 48, 마이너스 14, 30 헬로 이렇게 되겠죠.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도록 코드 일부러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입력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결과가 잘 출력되도록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뭐 형변환, 암시적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 그 다음에 형변환 연산자, 그 다음에 형변환 규칙, 그리고 특히 이제 정수하고 실수의 형변환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